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고용지표 예상치 크게 상회했는데 작년 수치는 또 하향됐습니다. 해석이 좀 분분하고요. 반도체가 강하고 소프트웨어는 약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5,300포인트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오늘 반도체주 강세에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늘릴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 화학, 자동차, 통신,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오늘 좀 일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변화 부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초반에 오르기도 했는데 장중에 좀 흘러내리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신중하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에너지라든가 필수 소비재, 소재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들도 오르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한 세네 개 정도 말고는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신중했다. 일부 종목들 개인기 장세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1월 고용지표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실업률은 4.3, 예상치가 각각 한 7만, 그다음에 4.4%였거든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용은 잘 나왔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 시나리오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연말 8,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AI가 강세를 보인다면, 그리고 또 이제 JP 모건에서 이야기하기를 100년 동안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거는 4번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그거 달성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AI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8천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제를 자꾸 까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좀 작년보다는 환경이 쉽진 않다, 이런 주장도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도 하나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 원래 이제 하원 의회에서 이제 이거는 관세 부과하지 마세요라고 결의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결의안조차 못 올리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려졌는데 이걸 갖다 부결. 이렇게 되면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결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여론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맞서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복잡한 뉴스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빈 허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지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TD증권은 추가로 인하하는 거는 경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케빈 허시 자체는 매파가 아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이제 비둘기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매파고, 이렇게 갈려있던 사람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매파 비둘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고, 또 ING에서는 트럼프는 이 사람이 금리를 내려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냥 12명에 표결할 수 있는 투표하는 사람 12명 중에 1명일 뿐이라서 트럼프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속도는 트럼프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오늘 지표도 그렇고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도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고용지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만에서 7만이었는데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4.4% 예상했는데 4.3%. 그럼 고용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케빈 헤셋이나 피터 나바로가 고용이 나쁘게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어, 도대체 이 소리를 왜 했지?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작년도 3월부터 12월 고용 데이터를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종합적으로 자세히 따져놓고 보니까 일자리가 별로 안 늘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는 월 평균 한 4만 이상, 4만 이상 이제 줄어든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고용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투자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월별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일자리 많이 사람 많이 뽑았어요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걸 갖다 통계를 내서 대충 이 정도 늘었구나라고 이제 통계를 내는데 연간으로 내는 통계는 다릅니다. 연간으로 내는 통계는 주마다 기업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실업보험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연 단위를 뽑아내거든요. 이게 좀 데이터가 나오는 속도가 느리죠. 느리지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쭉 발표했다가 그걸 갖다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연간 수치를 새롭게 수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고용 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작년도 수치고 올해 1월 수치는 어쨌든 좋아진 거니까 작년보다 올해 수치가 좋아져서 고용 지표는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서 금리 인하 올해 안 하겠구만 또는 기대보다 많이 할 리는 없겠구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갔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주식시장의 어떤 발목을 좀 잡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은 되게 안 좋았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하락했고 반면에 이제 강세 종목은 하드웨어, 그중에서 반도체, 샌디스크 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10%, 뭐 온세미컨덕터도 급등을 하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그 HIV 관련된 치료제가 생각보다 잘 팔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실적은 되게 안 좋게 발표했는데 어쨌든 저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백신주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FDA에서 백신 새로운 어떤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제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거 거부를 한 거예요. 승인 우리 안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가 좀 미비했나 보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백신 회의론자가 지금 보건부 장관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백신에 대해서 못 믿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올라올 때마다 족족 시비 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지수를 막아낸 거는 반도체, 또 지수를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도록 발목 잡은 거는 소프트웨어,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주식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잖아요.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주주 환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건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거 배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니까 다만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냥 유지해요. 계속 좋아져요. 실적은 이 파란색 선이 실적인데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서 오히려 이제 가격 매력은 또 생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행피,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보면 또 가격 부담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2022년 그때 당시에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급락장 나타났을 때 그때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걸 볼 거냐, 그러니까 돈 투자 많이 하는 걸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는 뭐 주가 다 싸졌잖아 이렇게 이쪽을 볼 거냐. 아마도 오늘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갑자기, 빌 에크먼이 메타에 대형 투자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이제 점차 바닥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이내에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기사 하나 나온 게, 블룸버그에서 이머징 시장은 모든 면에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주식, 채권, 외환 뭐 다 초강세고, 이 근거로는 이제 칩업체, 이거 반도체 업체 얘기하는 거죠. 블록버스터급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약달러 환경,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가격 대비 좀,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비싸서 차라리 아시아 기술주들이 싸다,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아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서 수요일에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가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고, 특히 한국의 원화는 나흘 연속 강세,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환율이 내려가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는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환율 하락하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AI 투자가 지속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이 이머징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동안 좀 매도했었는데 이제 매수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그제 하고 차트가 그냥 색깔만 바뀌고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캔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제 밀렸던 거를 어제 그냥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제 고점하고 어제 고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해가지고 일단 어제는 오르긴 했지만 그제 그냥 밀린 거를 복원시켜 놓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관련 지표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MSCI 한국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야간 선물도 2% 중반 정도 올라가가지고 초반에 이제 100포인트 이상 떠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이제 초반부터 바로 사상 최고치로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작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최근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안정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심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빅3의 매도가 집중됐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업종의 매도, 세 종목의 매도가 집중됐는데 이거는 한국을 떠난다는 의미보다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일부 운용사가 비중 조절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른 덜 빠진 나라의 비중을 맞추거나 또는 현금화하기 위해서 좀 매도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로 한 번씩 들어와갖고 근데 현대차가 매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운송장비 업종의 매수가 대량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매도 공세는 거의 이제 일단락된 게 맞구나. 이제 매수로 돌아온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사상 최고치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면 이런 증거가 더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틀 전에 한번 매수 들어오고 어제 팔고 근데 오늘 마이크론 10% 급등한다. 물론 이제 10% 급등한 이유가 그 HBM4가 공급이 안 된 것 같다. 이제 마이크론은 탈락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측에서 아니야 우리 공급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뭐 그냥 좋았다 말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거든요. 올해 실적 되게 좋을 것 같다. 공급 부족, 단기 안 끝나 이런 메시지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하이닉스를 올릴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도는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여지고 현대차가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이어졌었잖아요. 계속 매도했었는데 어제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종목에 대해서 쭉쭉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가 쭉 나오던 거는 일단 끝났는데 동시에 오늘 세 종목을 다 매수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강력한 매수세로 컴백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죠. 이거는 코스피의 약간 대체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사려다가 가격 부담이 크니까 안 오른 코스닥을 사야지. 그때 마침 또 정부 정책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코스피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확 올라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다시 강하게 가나 보대라고 저쪽을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설 연휴 전에 개인 투자들이 과감하게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어제 매도를 하면 금요일에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 전에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어저께 매도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어제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팔아도 연휴가 끝나야 인출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설 연휴 관련된 매도세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날이라서 오늘 코스닥이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은 좀 수급 측면에서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수급은 고객예탁금이 좀 줄었거든요. 고객예탁금이 늘다가 이제 줄어든 거는 아마도 설 전에 이제 자금을 좀 인출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한 거에 따른 어떤 영향,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탁금이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영향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출할 사람들은 다 인출을 했다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고객 예탁금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별로 코스닥의 최근에 주요 업종들별로의 어떤 추이를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한 거는 엔터주. 예, 엔터주가 보면 최근에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반도체 오르다가 쉬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주는 2월 들어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고, 제약 바이오주는 그냥 좀 산발적으로 한 번씩 강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조금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 오늘 같은 날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주요 업종 대표주들의 추이 중에서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게 뭐가 되는지,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관찰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상 최고치 부근에 코스피 근접했습니다. 오늘 한국 관련 지표가 올라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돌파로 보고 푸시가 되느냐,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 연휴 앞두고 주춤했는데, 제가 그 연휴 전에 자금 인출하려면 어저께 매도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날짜가 지나간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대차까지 매수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세 종목을 동시에 다 매수하는지, 아니면 최소 2개 이상 매수하는지,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주춤하고 금융, 통신, 건설, 화학, 엔터 등등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시소가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올라갈 때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 등등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데이터를 찾아봤죠. 설 연휴 전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최근에 보면 전주에 증시는 대체로 올랐더라고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직전주. 그다음에 설 연휴가 끝난 주간으로 보니까 5년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딱히 근데 우리 기억에 이제 설 연휴 기간에 폭락했던 사례들이 두 번 있어서 2016년하고 2020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오르는 횟수가 더 많긴 했거든요. 2018년도 이후에는 2020년 빼고는 다 올랐잖아요. 그 저거는 이제 연휴 전에 자금 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그 주간에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관세 뉴스도 있고 해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좀 신중론을 유지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통계로 보면 연휴 끝나면 자금이 다시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기는 했다. 뭐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